모델, 패션 아이콘, 그리고 우리 돈 1조 3천억 원의 뷰티 브랜드를 매각한 영앤리치 CEO이자 저스틴 비버의 아내. 2025년 현재 클린걸 메이크업, 심지어 고급 유기농 마켓 에레온의 스무디 유행까지 그녀가 입고 바르고 마시는 모든 것이 곧 트렌드가 되는 시대의 아이콘 헤일리 비버. 하지만 그녀의 이름 앞에는 항상 셀레나의 남자를 빼앗은 여자, 계획적인 스토커, 그리고 네포 베이비라는 지긋지긋한 꼬리표가 따라붙습니다. 오늘은 헤일리 비버를 둘러싼 이 모든 논란의 실체를 아주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정말 스토커였을까? 그리고 대체 왜 남편의 온갖 기행 속에서도 이 불안한 결혼을 지키려 하는 걸까요? 챕터 1. 소름 돋는 증거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엔 바로 젤레나, 저스틴 비버와 셀레나 고메즈 커플이 있습니다. 10년간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했던 이 세계의 커플 팬덤에게 헤일리는 갑자기 나타나 이들의 로맨스를 박살낸 빌런이었죠. 분노한 팬들이 파헤친 그녀의 과거는 자그마치 10년에 걸친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모든 건 2009년 헤일리가 아빠 손에 이끌려간 방송국 백스테이지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12살이었던 헤일리는 저스틴을 처음 만났지만 영상 속 표정은 관심 없음 그 자체였죠. 하지만 이때를 기점으로 그녀는 저스틴의 열렬한 팬이 됩니다. 2011년 그녀는 트위터에 저스틴과 셀레나는 10대들의 꿈의 커플이야, Amazing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2012년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영원히 젤레나 지지자야 라고 맹세하죠. 여기까지는 그저 순수한 팬심처럼 보입니다. 몇 년 후 헤일리는 켄달 제너 등과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저스틴의 친구 무리에 합류합니다. 특히 교회를 함께 다니며 저스틴과 급격히 가까워졌고 스스로 저스틴을 가장 친한 남자 사람 친구라고 말할 정도였죠. 말 그대로 친구라는 가장 안전한 포지션에서 그의 곁을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2016년 두 사람은 드디어 연인 사이가 되지만 이 관계는 몇 달 만에 끝나버립니다. 이후 거의 2년 동안 둘은 서로 연락조차 하지 않는 완벽한 남남이 되었죠. 헤일리의 존버는 이대로 실패로 끝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6월 저스틴이 셀레나와 완전히 헤어진 바로 그 직후 기적처럼 두 사람은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딱 한 달 뒤 저스틴은 그녀에게 청혼하죠. 심지어 그녀는 숀 멘데스와 맷갈라에 나타나 핑크빛 분위기를 풍기다가 저스틴의 연락 한 통에 숀 멘데스와의 인스타 사진을 빛의 속도로 삭제하고 저스틴에게 달려간 것으로 유명하죠. 결국 그해 9월 그들은 혼인신고까지 마칩니다. 10년간의 팬심과 우정 그리고 짧은 연애 끝에 마침내 비버를 쟁취한 헤일리. 챕터 2. 헤일리는 왜 스토커가 되었나? 자,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죠. 세상에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가 널렸는데 헤일리는 왜 하필 저스틴 비버에게 10년간 집착했을까요? 사람이 무언가에 집착하는 건 보통 자신의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헤일리의 결핍은 바로 한물간 배우 가문 사고뭉치 집안이라는 꼬리표였습니다. 그녀의 뿌리 볼드윈 가문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알렉 볼드윈을 제외하면 크게 성공한 사람도 없고 아버지 스티븐 볼드윈은 파산 신청까지 했죠. 그저 그런 B급 셀럽 가문이라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그녀가 저스틴에게 매달리던 당시 저스틴 역시 완벽한 스타는 아니었습니다. 음주운전, 폭행 시비, 숱한 기행으로 할리우드 최악의 악동으로 불리고 있었죠. 이상하지 않나요? 불안정한 집안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그녀가 왜 또 다른 불안정한 남자에게 끌렸을까요? 차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녀 집안의 논란은 그저 찌질한 가십에 불과했지만 저스틴의 논란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슈퍼스타의 일탈로 여겨졌죠. 그의 성공과 논란은 모두 A급 중에서도 최상위 스케일이었던 거죠. 결국 헤일리에게 저스틴은 단순한 최애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볼드윈이라는 성을 비버로 바꿔줄, 자신을 B급의 세계에서 A급의 세계로 단번에 점프시켜줄 인생 역전의 티켓이자 최고의 트로피였던 겁니다. 이제 그 볼드윈 가문이 대체 어떤 곳인지 낱낱이 파헤쳐볼까요? 챕터 3. 콩가루 집안 볼드윈 형제들. 보통 볼드윈 패밀리라고 하면 사형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와 자식들까지 전부 포함하는데요. 마청 알렉 볼드윈의 전처였던 전설적인 본드걸 킴 베이싱어부터 헤일리 비버까지 이 거대한 배우 가문은 사형제대에서 시작된 신흥 로열 패밀리입니다. 하지만 그 내막은 콩가루 그 자체였죠. 자, 그럼 마청부터 시작해볼까요? 첫째, 알렉 볼드윈. 볼드윈 가문을 일으킨 장본인이자 유일한 성공 케이스로 시트콤 30록에서 MBC 방송국의 부사장 잭 도나이 역을 맡아 배우 경력에 정점을 찍었습니다만 그의 다혈질적인 성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킴 베이싱어와 이혼 후 어린 딸에게 무례한 돼지라고 폭언을 퍼붓는가 하면 2021년에는 영화 러스트 촬영장에서 그가 쏜 소품총에서 실탄이 발사돼 촬영 감독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에 휘말렸습니다. 제작자이기도 했던 그는 총기 관리 부실의 책임을 피할 수 없었고 기나긴 법정 다툼에 시달리게 됩니다. 현재는 26세 연하 요가 강사 힐라리아 볼드윈과 재혼하여 60대의 나이에 7명의 아이를 낳아 다둥이 아빠로 유명해졌습니다. 다음은 둘째, 다니엘 볼드윈?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90년대에도 형과 동생의 인지도에 묻어갔던 그때나 지금이나 배우로서의 존재감?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연기보다 마약 중독과 체포 경력으로 더 유명한 트러블 메이커죠. 햄스워스 삼형제로 치면 루크 햄스워스 정도의 포지션입니다. 셋째, 윌리엄 볼드윈. 90년대 초중반엔 맏형 알렉만큼이나 섹시한 매력으로 인기가 좋았고 분노의 역류 같은 대표작도 건졌습니다. 하지만 야심차게 찍었던 영화들이 쌍으로 폭망하면서 이미지가 소모되었고 90년대 중반부터 경력이 그냥 가라앉아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스티븐 볼드윈. 바로 헤일리의 아빠입니다. 젊을 땐 볼드윈 형제 막내라는 타이틀로, 나이 들어서는 사위 저스틴 비버 명성으로 기생하는 게 입지입니다. 1990년대 B급 영화 주연 정도로는 활동했지만 기본적으로 형들의 후광에 묻어간 케이스죠. 진짜 재밌는 건 부녀가 참 닮았다는 겁니다. 아빠가 형제와 사위 명성에 기댔다면 딸 헤일리는 삼촌들과 남편 저스틴 비버의 아내라는 타이틀로 유명해졌으니까요. 물론 지금은 볼드윈 패밀리 중 가장 성공한 1인이 돼버렸지만요. 챕터 4. 저스틴은 왜 셀레나를 잊지 못할까? 헤일리는 그토록 원하던 트로피를 차지했지만 이상하게도 저스틴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다른 여자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바로 셀레나 고메즈죠. 저스틴은 셀레나를 연상시키는 행동들로 끊임없이 구설에 올랐습니다. 셀레나가 약혼을 발표한 때에도 비버는 셀레나의 연인 베니 블랑코를 언팔로우합니다. 한때는 그의 수많은 히트곡을 함께 만든 음악 파트너였는데 말이죠. 배신감의 표현이었을까요? 또한 셀레나가 약혼 반지 사진을 올리자 비버는 반지에 제왕석 골룸이 절대 반지를 갈망하는 밈을 올립니다. 거기에 적힌 글귀는 약혼한 여자들이 SNS에서 하는 행동. 누가 봐도 셀레나를 저격한 거죠. 또 셀레나의 결혼식 직후에는 인스타에 평범한 농구 사진 몇 장을 올렸는데 문제는 BGM이 바로 그 안에 헤일리 비버와의 결혼을 주제로 만든 로맨틱한 곡이었던 거죠. 첫사랑이 결혼한 날 굳이 아내와의 결혼 서약 노래를 틀어놓고 나 잘 지내라고 외치는 듯한 이 모습. 찌질한 구남친 그 자체입니다. 대체 그는 왜 셀레나를 잊지 못하는 걸까요? 첫째, 풋사랑의 신화입니다. 10대 시절 가장 순수하고 불안정할 때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성장한 첫사랑. 이 기억은 그 어떤 사랑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강력한 유대감을 만듭니다. 둘째, 음악적 페르소나입니다. 저스틴 비버의 수많은 히트곡은 셀레나와의 사랑과 이별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음악적 영감 그 자체였죠. 셋째,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미련입니다. 결국 셀레나는 저스틴의 불안정함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 다른 남자와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습니다.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었던 여자.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이 자꾸만 셀레나를 놓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닐까요? 챕터 5. 헤일리가 이혼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 저스틴 비버는 여러모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위태위태한 모습을 수차례 보여주었는데요. 실제로 그는 진드기로 인해 피부와 뇌기능까지 망가지는 라인병과 얼굴 절반이 마비되는 희귀병, 램지언트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월드 투어까지 취소해야 했죠. 또한 어린 나이에 얻은 명성 때문인지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장애까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헤일리는 이런 저스틴을 감싸주려고 애쓰는 모습을 줄곧 보여줬죠. 그러나 저스틴은 이런 아내에게 해선 안 될 행동들을 너무 많이 보여왔습니다. 2021년 저스틴 비버가 공연이 끝난 후 헤일리에게 고함을 치는 듯한 영상이 퍼졌고 이 장면이 논란이 커지자 헤일리는 저스틴과 키스하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이 논란에 대해 해명하기 바빴죠.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레전드는 차에서 내린 저스틴 비버가 뒤따라 내리는 헤일리를 기다려주기는커녕 그녀가 내리기도 전에 얼굴 앞에서 차문을 쾅 닫아버렸던 것이죠. 또 2025년에는 헤일리가 생애 첫 보고 커버를 장식하자 저스틴은 넌 절대 보고 커버 못 찍을 거라 했었는데 내가 틀렸어라며 공개 굴욕을 줬습니다. 급기야 헤일리가 결혼 반지를 빼고 나타나며 이혼설까지 터졌죠. 이런 상황에서도 그녀가 버티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 패배자의 낙인입니다. 이혼하는 순간 전 세계 젤레나 팬들에게 거봐 그럴 줄 알았어 라며 조롱당할 겁니다. 10년간의 존버는 사랑이 아닌 승리였기 때문에 이혼은 곧 패배를 의미하죠. 둘째, 과거의 보상심리입니다. 2024년 아들 잭 블루스 비버까지 나온 마당에 내가 이 남자를 구원하고 완벽한 가정을 만들겠다는 삐뚤어진 책임감일 수 있습니다. 셋째, 머니게임입니다. 저스틴 비버의 아내라는 타이틀로 1조 3천억 원짜리 브랜드를 만든 그녀에게 이혼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결국 그녀의 버티기는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자존심, 과거의 상처, 그리고 냉정한 비즈니스가 복잡하게 얽힌 결과물 아닐까요? 챕터 6. 네포 베이비 그 이상의 전략가. 저스틴의 마음을 온전히 얻지 못한 헤일리는 대신 저스틴 비버의 아내라는 타이틀을 이용해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 정점이 바로 네포 베이비 논란입니다. 요즘 할리우드는 조니 뎁의 딸 릴리 로즈 뎁, 우마 서먼의 딸 마야 호크 등 그야말로 네포 베이비의 전성시대입니다. 대중은 부모 후광 없이 성공할 수 있었겠냐며 비판하지만 제작사와 브랜드는 보장된 화제성과 SNS 파워 때문에 이들을 사랑하죠.
흥미로운 점은 헤일리 본인도 인터뷰에서 아버지에게 금전적인 도움은 거의 받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즉 그녀는 볼드윈이라는 이름값, 즉 인맥과 인지도라는 무형의 자산은 물려받았을지언정 돈 자체는 스스로 벌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결국 그녀가 래퍼 베이비 티셔츠를 입고 당당했던 이유? 이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금수저가 아니다. 나는 이 이름값을 이용해 내 힘으로 1조 원짜리 비즈니스를 일궈낸 사업가다라는 고도의 전략적인 선언이었을지도 모릅니다.